기본서 10페이지 방갈로 7번의 고트프레더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뒤에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탁탁탁 집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자들이라든지 뭐 양은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딱딱딱 집어가는 거 제가 해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방갈로 7번의 고트프레더슨이라는 아저씨는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만들었는데, 직업 포부는 희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 희망하는 거, 포부가 희망하는 거. 그런데 갈로 안에 보면 재앙과 타협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의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자아 개념을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자, 슈퍼 아저씨도 자아 개념을 좀 중요하게 봤고, 그럼 고트프레더슨 아저씨도 조금 중요하게 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참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제한 또는 한계와 타협 또는 뭐 절충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성장하면서 직업을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능력에 초과되는 직업이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판사, 검사 이런 걸 내가 하고는 싶지만 제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직업을 구하는 건 아니죠. 내 능력도 비춰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 한계 있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한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업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겠죠? 그 직업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절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충 또는 타협해가지고 내가 직업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타협 또는 한계, 절충 이론이 나오면 누구 거? 고트프레더슨 아저씨 거. 동그란 3번. 사람이 어떻게 특정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지를 기술화했다. 매력 밑줄 긋고 이것도 고트프레더슨 아저씨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는 아저씨는 몇 단계를 했냐면 4단계를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저 나이를 한번 보세요. 나이를 보면 앞에 보면 3, 6, 9, 14라고 돼 있죠. 3, 6, 9, 14. 요 나이를 좀 아셔야 돼요. 3, 6, 9니까는 9니까는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이 해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 대한 내용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계 볼게요. 1단계는 힘의 크기 지향성이라고 돼 있죠.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 어른이 된다는 것 이랬는데 힘의 크기 지향성은 뭐냐면 3세에서 5세 1단계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힘이 없고 힘 있는 어른들이 그냥 직업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세에서 8세쯤 되면 성역할 지향성이라고 돼 있죠. 6세에서 8세 되면 아이들이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죠. 한 30년 전에 간호사라는 직업은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 지금은 더 남자 여자 다 하지만 예전에는 간호사라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 성,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직업을 할 수 있고 못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에 따라 가지고 역할이 갈려진다는 게 성역할 지향성.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에 대한 직업을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에 대한 직업 이런 거. 세 번째는 9세에서 13세는 뭐냐면 사회적 가치 지향성. 어떤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적 고유한 자기 지향성은 밑줄 그어보세요. 옆에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타인 밑줄 긋고. 자, 요때는 뭐냐면 내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직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타인에 대한 개념도 생기는 게 마지막 내적 고유한 자기 지향성이에요.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3단계는 9세에서 13세 나이 좀 가져가시고, 요렇게 해오세요. 369, 369, 369, 369. 앞글자 딱 앞에 369, 요렇게 하면 9는 3단계. 그리고 4단계에서는 어떤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요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21쪽 79번 보세요. 다음 중 보기의 내용과 연관된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크게는 진로발달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만 봐도 모르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아 개념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이것만 봐도 또 솔직히 몰라요. 왜? 슈퍼 아저씨도 자아 개념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한계와 절충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아, 이렇게 하면
고트프레도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 찾아갈 수 있겠죠.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특정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 매력. 그러면 2번 직업포부 발달 이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80번 고트프레도 제시한 직업포부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성역할 지향성이 있었죠. 힘 크기 지향성이 있었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있었죠. 직업 지향성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4번. 81-1번 고트프레도슨은 9에서 13세 시기에 개인에게서 어떤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았는가라고 했는데, 9에서 13세는 몇 단계예요? 3단계죠. 3단계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되겠고, 81번 고트프레도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3번 보세요. 사회적 가치 지향에 보면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타인 밑줄 거 보세요. 타인에 대한 개념이 완성된다.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는 것은 언제예요? 4단계의 내적 고양 자지향성 단계에서 타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고트프레도슨의 이론은 끝입니다. 다시 기본서 페이지 10페이지 와볼게요. 방갈로 8번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발달 이론 가겠습니다. 개요 볼게요. 1. 개요. 진로발달 단계는 자기정체감 밑줄 그어서 자기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발달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시간의 틀 내에서 개념화한 학자라고 되어 있죠. 자기정체감 밑줄 긋고요. 이런 문장 나오면요. 타이드만과 오하라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11페이지 2.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인데 갈로 안에 탐구, 선명, 순계통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예상기에는 탐색기, 구체화 단계, 선택기, 명료하기, 2번에 실천기에는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앞글 짜다가지고 탐구, 순명, 순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나오면 그냥 타이드만과 오하라 찾아가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한번 빨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82번 진로발달 단계는 자기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발달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시간 틀 내에서 개념한 학자는 그렇죠. 타이드만과 오하라. 오하라 없더라도 타이드만 있으면 타이드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83번 직업발달을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의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는 학자는 그렇죠. 타이드만과 오하라. 자, 다시 교재 오셔가지고 페이지 11페이지 방갈로 9번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번 보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총 8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공부할 것은 동그라미 5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7번 체크하시고 요거 2개 나오거든요. 요거 2개만 가져갑시다. 자,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청년기, 청소년기는 12세에서 20세인데 옆에 보세요. 요때는 뭐냐면 자정체대 역할 혼란 단계라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요 밑줄 긋고 밑에 청년기의 직업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정체감을 형성한다. 요 단계는 어떤 단계이며 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정체대 역할 혼란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7번 보세요. 성인기는 보세요. 생성감 대 침체감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문장 이 시기는 40, 50세로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시기인데 단순히 자신과 자기 세대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의 세대와 역사적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요 문장 나오면 성인기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문제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84번 청년기에 직업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발달심리학자는 그렇죠. 에릭슨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85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자정체대 역할 혼란 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86번 가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 시기는 40세, 50세 이내요. 이거는 어느 시기입니까? 성인기죠. 성인기에는 뭐를 한다? 생성감 대 침체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 다시 페이지 11페이지 방갈로 10번 레빈슨의 발달 이론 가겠습니다. 1. 개요 보면 발달 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 안정과 변화 있죠. 그 밑줄 거세요. 안정과 변화 해가지고 그거를 갈로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넣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을 걸쳐 발달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 단계는 남녀나 문화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안정과 변화 이렇게 밑줄 긋고 밑에 성인 발달 단계에서는 자 1번 초기 성인 변화 단계부터 한 장 넘겨보세요.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10단계까지 있죠. 말기 성인 단계까지 있죠. 이거 다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우리 페이지 11페이지 5 보면 4번에 정착 단계 밑줄 거세요. 정착 단계는 33세, 40세인데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고 안정되는 시기 요것만 가져가세요. 정착 단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번. 다음 관란에 알맞는 것은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안정과 변화 이렇게 1번 찾아가시면 되고 자 88번 다음 주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중기 성인 단계는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며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는 것은 어느 시기예요? 그렇죠. 정착 단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 12페이지 방갈로 11번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가겠습니다. 크롬볼츠 개요 볼게요. 1.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조건, 그리고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크롬볼트 아저씨는요, 각 개인들이 직업 또는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4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제가요, 농구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키가 좀 작으셔가지고 유전적으로 제가 키가 130밖에 안 됐다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농구라는 직업을 조금 결정하기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잖아. 130cm가 농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환경적 조건을 보세요. 자, 지금 우리 한국에 직업 상담사가 한 명도 사람을 안 뽑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 조건이.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사라는 그 직업을 아예 생각을 안 할 거잖아. 맞죠? 환경적 조건에 따라 가지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직업 상담사를 많이 뽑는다. 환경적 조건으로 많이 뽑을 경우에는 선생님들 공부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에서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세 번째 학습 경험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진로 결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공부한 그러니까 학습 경험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요 3가지 있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 학습 경험 요 3가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과제 접근 기술에 따라 가지고도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를 누가 크롬볼츠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강화 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아, 이렇게 있구나라고만 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진로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자기 관찰 일반화, 세계관 일반화를 형성한다. 네 번째 개인의 신념과 일반화는 사회 학습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 요게 이제 있다고만 가져가시면 돼요. 좀 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개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했을 때 금방 우리 했죠. 첫 번째 뭐래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요인. 두 번째 환경적 조건, 세 번째 학습 경험,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 3. 삶에서 일어난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되는 기술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 있죠. 요거 선생님들 다 외우셔도 되지만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를 독립성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독립성 갈로 열고 X. 독립성 갈로 열고 X. 오답 조금 가져가시고 자, 이렇게 하면 크롬볼츠 이론은 끝났고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4쪽에 89번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학과 전환 있죠. 학과 전환이 학습 경험이에요. 학습 경험. 자, 4번 학과 전환 등 진로의사 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적 조건, 그리고 유전적 요인, 그리고 학습 경험 있었잖아.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요 네 가지가 영향 끼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아닙니다. 90번. 다음 중 진로 선택에 관한 사회 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인간관계 기술 없었죠. 4번. 91번. 크롬볼츠의 사회 학습 이론에서 개인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부모 특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리고 92번 가겠습니다. 진로 선택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진로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죠. 고려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93번, 요거는 문제를 한번 익혀볼게요. 다음은 진로 선택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라고 물어봤는데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양은 가끔 수업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대학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게 되어 그녀의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을 수정하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과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게 과제 접근 기술이에요. 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3번 문제로 좀 익히세요. 알겠죠? 93-1번.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서 삶에서 일어난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데 도움되는 기술이 아닌 것 했는데 그렇죠. 독립성이 없었습니다. 자, 94번. 직업발달 이론 중 발달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긴접의 발달 이론은 직업발달 단계를 황산기, 잠정기, 현실기 3단계로 구분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학자들마다 이렇게 구분만 하면 충분히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94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맞는 거고 94-1번 가겠습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을 진로양식 면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 문제로 익히세요. 답은 1번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냐.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틀렸겠죠. 예. 자, 이것도 한 문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냥 문제로 한번 익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진로 발달 이론의 작은 소담은 진로 발달 이론은 끝나고, 자, 페이지 우리 기본서 13페이지 상갈로 2번에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 있죠. 요거는 이제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발달 이론인데 요것도 가끔씩 한 문제씩 나왔는 거 요거 다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요 단원도 나온 것만 탁탁 찍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갈로 1번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나 써놓아 보세요.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그 문제에서 나오면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개요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이렇게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묶고, 진로 선택은 인지적 및 정의적 과정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무슨 상호작용 이런 말이 나오면 좀 맞는 거예요. 왜? 진로 발달은 연속적이잖아. 연속적. 알겠죠?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 해결, 밑줄 그었어요. 문제 해결 활동이다. 세 번째, 진로 문제 해결은, 진로 문제 해결 이런 말이 나오면 인지적 정보 처리 찾아가시면 되고, 고도의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이고, 네 번째 체크하세요.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킨다. 요 문장 좀 가져가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거는 문제, 그 옆에 하나 써놓을까요? 문제 102번. 우리 조금 이따 할 건데, 문제 102번에 보기 1번에 나오는 문제, 보기인데, 요거 그냥 요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요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내용이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자, 내담자가 욕구를 분류하고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요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관한 내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진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해결 과정은 보세요. 1. 의사소통 2. 분석 3. 통합 4. 가치 부여 또는 평가 다섯 번째 집행 또는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앞글자 따가지고 의분 통과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의분 통과집 요 순서를 물어보거든요. 요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5번 가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26쪽에 95번 인지적 정보 처리의 주요 전제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진로 성숙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니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킨다고 했죠. 우리 기본서
1개요의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4번에 보면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킨다. 발전시킨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95번에 보기 3번을 보세요. 진로 성수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96번 다음에 진로 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을 의미하는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킨다. 이거 맞죠? 자, 이거 1번 요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97번 직업상담 기법 중 진로 선택을 일종의 문제 해결 밑줄 거 보세요.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보는 이론은 그렇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98번 다음에 해당하는 진로 발달 이론은 했는데 진로 선택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문제 해결 활동. 문제 해결이면 그렇죠. 인지적 정보 처리 2번 되겠습니다. 99번 가겠습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진로 문제 해결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앞글자 따가지고 의분 통 가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다시 우리 기본서 다시 페이지 13페이지 와보세요. 방갈로 2번에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1개요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고 자, 1번, 2번, 3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토대로 밑줄 그어보세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토대로 이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환경 밑줄 긋고 개인 밑줄 긋고 개인적인 요인할 때 개인 밑줄 긋고 그리고 옆에 행동 밑줄 긋고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개인, 환경, 행동 요거 상호작용 요거 좀 가져가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인의 진로 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 문화적 이슈 등에 민감하고 동그라미 3번 개인의 사고와 인지는 기억과 신념, 선호, 자기지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4. 진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자기 효능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밑줄 거 보세요. 개인의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밑줄 것을 인지적 측면. 요 문장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만 잘 보시면 되고 4번을 잘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 있죠. 요게 상호작용한다. 요게 조금 이따 배우는 우리 3축 호행성이거든요. 요거 세 개도 좀 지금 좀 가져가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자,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을 강조한다. 요게 동그라미 4번의 마지막 문장에 개인의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와 지금 금방 동그라미 5번 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6번 성과 기대나 개인 목표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주로 다루고 동그라미 7번 자기 효능감을 진로 발달의 중요한 개인적 결정 요인으로 가정한다. 자기 효능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2번 보세요. 자, 페이지 14페이지 2번 제일 위에 3축 호행성 인과적 모형은 3축 호행성은 뭐냐? 호행성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고받는 거. 자, 개인적 신체적 속성, 두 번째 외부 환경 요인, 세 번째 외형적 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고 또 행동을 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이렇게 조금 파악이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 환경, 행동이 뭐예요? 3축 호행성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 이렇게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기출문제 페이지 27쪽에 100번 가겠습니다. 직업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그리고 실제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금방 이거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아니고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잖아. 맞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고 101번 갈게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을 보세요. 진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자아효능과 수행 결과 개인적 목표를 들고 있다. 그거 아니고 진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은 뭐냐면 우리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기 4번에 제가 밑줄 꺼드렸죠. 보기 4번 동그라미 4번
1개요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1개요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을 제가 밑줄 꺼드렸는데 보세요.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서 자기 효능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진로 선택지 밑줄 꺼보세요. 개인의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번이 문제 4번이 틀린 거예요. 보기 4번이. 그러니까 진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는 개인의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01번에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가겠습니다.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은 진로 발달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을 강조한다. 맞죠? 자, 그리고 B 보세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내담자가 욕구를 분리하고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맞아요. 제가 아까 기본서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했을 때 1개요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있죠. 요게 우리 문제 102번에 보기에 나온다 했죠. 요게 맞다고만 내가 가져가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겁니다. 자, 102번의 답은 1번이 맞고, 103번 반두라의 사회인지적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직업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흥미를 중요하게 다룬다. 흥미가 아니고 사회인지적 반두라는 뭐냐면 자기효능감 이론이에요. 자기효능감. 흥미가 아니고 자기효능감.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104번 반두라에 제시한 사회인지 이론의 삼축 호행성, 인과적 모형에 속하지 않는데요. 삼축 호행성은 개인, 환경, 행동. 그러니까 답은 자기 효능감이 아니네요. 2번이 틀렸고, 104-1번 사회인지적 직업상담 이론에 기반이 되는 반두라의 상호적 결정론의 세 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같은 문제네. 그러니까 답은 그렇지 2번 모범이 되는 모델. 오답만 틀린 거고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